국민 여러분, 국민인재라는 과분한 기회로 국민의힘에 합류하게 된 이상규입니다.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싱그러운 봄내음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일단 저는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 집안일을 돕겠다며 나선 식당 일이 어엿한 외식업체로 자랐습니다. 대학에서는 창업과 경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시민사회 활동도 해왔습니다. 이처럼 여러 일을 하면서 나름의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데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학창시절 제 꿈은 국문학과 교수였습니다. 글을 사랑했고 문인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국문학과에 진학해 학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게 국문학자의 길을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IMF와 함께 아버지 사업이 위기가 닥쳐 저희 가족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오래 사업을 해오신 아버지였지만 고군분투하며 막막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공부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함께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새로운 인생 항로는 매 순간 모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가진 아주 작은 지식도 매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공한 비즈니스에서 얻은 교훈은 손님을 끌어들였습니다. 수많은 폐업과 시련은 더 큰 꿈의 발판이 되어줬습니다. 장사는 어느덧 사업으로 번창하고 조그맣던 가게가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제 경험, 제가 꿨던 꿈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학위를 취득해 강단에 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으로 시작한 일이 새로운 도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의 존재 가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며 더 풍요롭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정치, 필요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더 크고 넓게 돕자는 마음으로 저는 국민의힘과 함께 정치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외식업을 해온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고민합니다. 730만 소상공인과 580만 자영업자야말로 우리 경제를 살아 숨쉬게 하는 핏줄이며 혁신을 탄생시키는 뿌리입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유수의 기업들도 결국은 작은 방 한 칸, 고독한 창업에서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내 돈, 내 시간, 내 아이디어를 들여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도전이자 헌신입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정당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지난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위기와 좌절의 늪으로 몰아넣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첫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인위적으로 소득을 올려 소비를 자극한다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매몰된 지난 정부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까지 기록하며 최저임금을 폭등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버티지 못한 사업장에는 고용 포기, 도산의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원망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고용주라고 해서 왜 종업원 급여 올려주는 게 싫겠습니까? 다 같이 더 많이 벌고 행복한 세상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결국 누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손해입니까? 분배와 복지 같은 듣기 좋은 구호만 외칠 뿐 정치권은 아주 단순한 산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정들었던 종업원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달려들어 겨우 가게를 지켰습니다.
새벽 근로자, 수험생 허기를 달래주던 24시간 국밥집, 편의점도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핥힌 무능한 실정입니다. 둘째, 코로나19 위기 당시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지침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모처럼 찾아온 손님은 발길을 돌려야 했지만 그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규모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기꺼이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방역 지침이 반복됐습니다. 원칙과 기준은 실종돼 버린 채 주먹구구, 오락가락, 바뀌는 방역 지침은 더 큰 절망을 안겼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코로나만 지나가면 된다. 악물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당시 심어놓은 엉터리 규제가 벼락처럼 실물 경제를 덮쳐왔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83만 7천여 개의 사업장입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다가 졸지에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50인 이상 299인 이하 매장에는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매장에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 계도 기간을 연장해 겨우 난맥상을 막고 있습니다만 언제 막막한 현실이 될지 불안할 따름입니다. 단 하루, 아니 단 1시간만이라도 직접 와서 보시면 누구나 틀린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뢰에 현장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드린 심각한 문제들을 예견했고 어떻게든 막아보려 애썼습니다. 최저임금 폭등이 고용 한파, 자영업 줄폐업으로 이어지고 원재료 서비스 등 물가를 치솟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욱 정확한 데이터, 경영 사정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현실 가능한 방역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조금만 더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만 늦추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이후 국민의힘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주 52시간제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업종별 맞춤형 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설계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실과 부딪히면 실패한 정책이 된다는 사실, 국민의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를 올가매는 비정상 규제를 걷어내고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을 혁파하겠습니다. 선한 의도와 성공적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불안을 공감합니다. 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곧 무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다달이 빠져나가는 임대료, 급여, 각종 비용의 공과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마음 편한 휴식은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포스트 코로나와 함께 불어닥친 고금리, 고물가 여파가 민생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국민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거리의 상권을 찾는 발걸음도 뜸해지고 있으며 디지털 트렌드에 미처 적응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업 안전망을 튼튼하게 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당분간 버틸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공적 재원을 더 충실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새출발 기금을 전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용도로 전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2배 늘리고 정책자금과 대안보증의 상환기간을 최대 2배까지 연장하여 원리금 부담을 절반 가까이 덜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산재보험을 시행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30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골목 상권에 돈이 돌아서 사업과 장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가장 즐겁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연간 발행액을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를 확대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겠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제도도 신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각 지자체, 상공회의소, 상인연합회 단위에서 온라인 마케팅, 배달 서비스 활용, 소비자와의 뉴미디어 소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경영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더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든든한 경영 지원 사령부가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눈물 흘리게 만드는 불공정 거래, 갑질 횡포에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협력의 원칙을 벗어나선 안 됩니다. 본부 측의 과도한 필수 품목 구매 강요나 잦은 인테리어 변경 요구로 점주에게는 사실상 남는 게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마케팅 판촉 비용 떠넘기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인권 유린애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각자 개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쉴 틈 없이 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성상 정치적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낼 기회와 공간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만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권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택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청년을 위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사업주의 참여 유인을 높이고자 시작한 사회활동입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수반되어야 하나, 서민 복지 범위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주거 공급은 결국 민간 시장이 수행해야 할 역할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건설,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각종 부동산 규제,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만 비로소 민간의 활발한 공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29차례나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의 결과는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설익은 규제의 남발이 오히려 시장을 과열시켰던 것입니다. 임대차 3법 강행 처리는 말 그대로 졸속이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는 규제로 미처 준비가 안 된 시장에 막대한 혼란과 공급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시장을 왜곡하고 수요 공급 불균형을 조장하는 부동산 규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확 풀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병행하게 하는 등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서 수도권 물량 부족에 미리 대비하고 건설 산업의 자금 유독성을 개선하고 공사 중단 및 지연과 같은 리스크 요인을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보편적인 마음을 절대 외면해선 안 됩니다. 가격이 오르자 허둥지둥 대출을 봉쇄해버린 나머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자금줄은 말라버리고 현금 부자만 이득을 보는 모순적 부동산 정책은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주거 안정 정책에는 아마추어 정치꾼의 외압, 가짜 통계 조작, 중산층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은 절대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오로지 객관적 지표,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정밀, 정확, 정직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더 좋고 풍부한 국민 보금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권은 언제나 국민에게 더 잘 살게 해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민생 살리기, 경제 활성화, 두터운 복지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모든 정치인의 그 약속들이 과연 진실한 것이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 봤습니다. 약자를 위한다며 내놓는 선심성 복지와 현금성 지원이 국민을 퍼주기 정책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그것이 특정 세력의 정치 권력만 키우는 것은 아닐까. 더 냉철하게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토록 국수 뽑아내듯 공공일자리를 늘렸고 5년 동안 200조 원이나 예산을 늘려 돈 쓰기 위해 정책을 억지로 급조해야 했는지 저는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삶의 하향 평준화를 평등으로 포장하는 정치, 정의로운 척 행세해야지만 뒤에서는 온갖 기득권과 탐욕에 찌들어 있는 정치, 모두 위선의 가면을 쓴 채 국민을 속이는 나쁜 정치입니다. 특목고 자사고를 없앤다면서 자기 자식들은 유학을 보내고 다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노른자 땅 아파트를 끝끝내 움켜쥐고 버틴 이들에게 우리 민생,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누가 더 달콤한 장밋빛 공약을 잘 만드는가를 두고 경쟁한다면 국가적 파산, 국민 삶의 몰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말하고 지속 가능한 국정 운영 의지와 역량을 갖췄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이 바로 그 의지와 역량을 갖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의 인기보다 다음 세대의 평가를 생각하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보다 우리가 국민 편이 되자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정치, 국민의힘이 꼭 실천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